대학 앞에 놓여 있는 재정적인 도전은 특별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 세계에 적용되면서 동일한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한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가오는 대학 평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내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또 학내 민주화의 발전, 또 등록금이 고액이라는 여론, 이런 또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7, 8년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여러 현실들, 사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그 IMD, 스위스에 있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가 2012년에 22위에서 지금 29위로 떨어졌는데, 제일 밑에 보면 대학 경쟁력이 2010년에 좀 올라가다가 2012년에 39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55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대학의 경제적인 이 투입을 살펴볼 때 아마 5년 후에는 제 생각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다수의 대학들은 인건비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등록금 동결했지만 법적으로 호봉은 동결할 수 없어서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규모 대학 중에는 10에서 30% 임금을 삭감한 곳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직원의 임금에 대한 언론의 노조는 여전히 높으니까 임금을 더 삭감해라, 이제 이게 언론의 대체적인 논조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고난 인력들을 교수요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또 직원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반값 등록금을 이렇게 정부가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는 GDP 1%를 위해서 추가 정부 부담을 0.4%를 더하라는 게 대학의 요구인데,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비용 민간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는 부담을 늘리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총협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별히 경상비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법령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죠. 또 등록금 정책 관련 개선 방안도 제출했습니다. 또 재정 관련과 연관해서 사립대학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들을 국가가 보조해라 하는 그런 여러 요구들, 특별히 기부금, 특별소득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이미 책자로 또 팜플렛으로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자료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학금이 높은 것, 장학금이 학자금 대출보다 높은 것이 비정상적이다. 이 대기업에서 제안한 자료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중장기 방안으로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여론을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OECD 고등교육비 비율, 정부 지원 예산 평균값 이상을 증액하면 좋겠다. 지금 이 0.8%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평균 1.2% 인상하는, 또 개인 교육비가 9,866불인데 15,028불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 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재원별 현안 분석을 통해서 등록금 이외의 자금 확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기업인데, 제가 이걸 저희도 학교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현상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서울의 수도권의 대형 대학들 가운데는 뭐 사례가 많지만은 우리 한 교수님이 쓴 논문에서 2013년 지방 대학으로서 학교 기업의 상당한 정규적인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세 개 대학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경북과학대학은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뭐 이렇게 상당한 대학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대학이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립대, 사립대 교수협의회, 또 교수 뭐 대학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대학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대부분
민주화와 연관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구조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언론에서는 대부분 등록금이 비싸다, 또 대학이 뭐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리 사학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대학의 재정 투입 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사실 검색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빅데이터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대안으로 많이 제시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선대학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가치가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것을 창출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준비하고 경영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대비, 즉 코스트 대비 베니핏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의 어떤 부가가치를 잘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윤리적인 책임이 굉장히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사회적 책임의 윤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대학은 근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에 있어서 대학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역시 그 서비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인사이트, 이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대학 재정에 있어서도 지금 평가라고 하는 중요한 척도가 있게 되는데, 정말 이 그 주어진 이 평가의 결과, 또 평가를 어떻게 이 지표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학 가치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역시 그 네트워킹, 이 대학은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그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이 직원과 학생과 관계, 이런 모든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집단까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재상으로서 이 디자인 경영 철학으로서 이 그레이트 조선 휴먼 유니버시티,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이미지로서의 그 대학 가치를 구상을 했었고, 인재상으로서 역량, 자기주도 역량과 창의 융합 컨버전스 역량, 그리고 콘스트리전스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DSIGN에 맞는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개성을 중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회 지도자 양성,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양성으로서 교육 목표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금 조성을 지금 소액 기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1만 원 그 소액 기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145구자를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금년 목표를 지금 86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좀 외부적인 72,000 휴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72,000 프로젝트를 통한 기금 조성을 하고, 두 번째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잘 관리해가지고 대학의 그 대학 가치, 대학의 그 과학 기술 가치, 그리고 대학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가치를 활성화해서 결론적으로 그 대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시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만이 저희들이 모든 그 교육과 연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대학으로서는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대학 재정 확충의 저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각각의 역사성과 대학의 그 창립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그 대학의 그 가치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가치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셈블리형 대학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학교가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학 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에다가 맡겨서 이것을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하면은 이 고비용의 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복 투자를 좀 방지를 하고 대학 운영을 좀 효율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시아에 있는 저희 그 협력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협력 대학들이 있는데 그 협력 대학들하고 같이 이 무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시아판 무크를 만들어서 GAA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네시아의 그 어떤 그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리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그 교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JAA를 이용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자매 대학의 교수님이 그 과목을 개발을 해서 무크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걸 듣고 또 물론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수업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 학점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령 인구가 이제 주니까 정원을 채워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질이 아주 높은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퀄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그 주로 대학들하고 2+2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대학에서 2년을 하고 그 학생들이 검증이 되면은 3학년 때 우리 학교로 넘어오는 이런 2+2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성익 총장님께서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산학 협력을 해서 이 수익을 일으킨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게 많다고 말씀하면 정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해외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우한에 있는 저희들 합작대학 캠퍼스 내에 이렇게 한중 뉴미디어학원 글로벌 산학협력실을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여기서 수주를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좀 더 고난이도의 것은 이제 우리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작업을 해서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서 이것을 그 수주를 받은 곳에 납품을 하면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 이 정도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행령, 규정 규칙을 좀 하나씩 찾아서 우리 재정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면 아마 그 재정 문제에 관한 크게는 도움을 못 받을지라도 조금하게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보면 이제 우리가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야, 기본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야만 그걸 팔 수가 있고, 또 팔아야만 그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비에서, 등록금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재산하고 법인 재산하고는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재산은 잉여가 되면 팔 수가 있는데, 교비에 관한 하나는 전혀 손 못 대겠습니다. 이게 이제 29조에 보면 교비 회계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엄격하게, 이건 횡령 내지는 사립학교법 위반이지만 횡령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한 가지 등록금에서 적립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감가상각 충당금입니다. 그 외에는 교비로 적립이 안 되고, 그 전에 적립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새로이 적립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회계에서 건축기금 이외에 어떤 기금도 적립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 기금 하나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금은 건축기금인데, 건축기금은 금융기관에 재예치해야 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고수익을 노리고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교비에서 발생하는 적립금은 절대 다른 쪽에 투자가 안 된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법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년 동안 거의 오르기는커녕 동결 내지는 인하가 되다 보니까 실적인 물가와 비교해 보면 한 15%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교육용 기본재산이 좀 많이 남으면 그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좀 바꿔서 그걸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의견이었는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29조에 보면 회계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교비 회계는 법인 회계가 합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9조의 6항에 3, 4를 더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여유가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꿔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꿔서 그것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학교로, 교비로, 교비회계로 다시 전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밟은다면 그냥 자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하는 조그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규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교육용 기본재산이 이제 남아돌 때 이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법인 자금으로 기본재산을 사서 이걸 수익용으로 바꿀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그냥 프리 패스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교비로 샀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29조 그 회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고는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너무 낭비가 많다,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돈 좀 더 들게 좀 해주라, 그런 얘기. 이를테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조일석에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면 더 좀 연구하시고, 또 평상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꼭 알려주셔서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